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장부님 모시고 지금 네. 2부를 시작할 텐데요. 2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아까 빠뜨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양진희 님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만 듣고 저희가 이제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저는 그 한국으로 올 때, 네네. 산 넘을 때 제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몇 개월이었어요? 4개월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입덧을 하고 예. 막 살 넘게 됐는데, 산 넘을 때 저는 막 힘들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제가 또 엄마가 먼저 오고 제 배 안에 이 아기가 혹시나 낙태되지 않을까, 유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배를 안고 왔어요. 그냥 제발 낙태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탈북했으니까 엄마 생각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오면서 이게 막 아팠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힘들다기보다도 이렇게 막 힘을 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탈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많이 기도했던 거는 제발 아기가 낙태되지 말라고 진짜 배를 안고 탈북했어요. 제가 그때가 몇 살 때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21살이요. 21살. 예. 그 임신된 4개월 된 아이를 이제 배 안에 놓고 배는 이렇게 산을 넘을 때 막 내리막, 올레막 있거든요. 내리막 있으면 올레막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배를 꼭 안고 제발 낙태되지 말라고 좀 한국에 좀 안전하게 좀 갈 수 그러니까 있게. 모든 집중이 배로 다 배를 이렇게 안고 배낭 메고 배를 이렇게 안고 탈북했어요. 그러면 이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면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 아버지는 그러면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애기 아니요, 아빠. 중국 분이죠. 중국 네, 분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났었던 분이고 또 이게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막 옛날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남자는 한 번 만나면 그냥 결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중국에서 그럼 결혼식을 했나요? 결혼식보다도 그냥 잔치 비슷하게. 잔치 비슷하게 네. 했었고 하고. 또 임신하게 됐으니까 네. 너무 좋아가지고 뭐 남자는 별로 내가 좋아서 결혼하진 않았는데 아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아기를 무조건 낳아야 되겠다. 무조건 낳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제가 막 중국에서 살 때 이렇게 명절 있잖아요. 설날 막 이렇게 보면 등등 이게 중국에 명절이 엄청 많은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집을 가요. 이게 막 엄마한테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보면 숙소에 혼자 이렇게 막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면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남자랑 같이 살게 돼 애가 딱 임신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나도 가족이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서나 출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도 조금 무조건 한국으로 가서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만들려고 제가 더욱더 결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에 또 아기를 낳고 또 혹시나 내가 붙잡혀 나가면 아기랑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결심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는 강하다. 왜냐면은 진희 씨 어머니도 그때 결핵 걸린 상태였고 아픈 상태였는데 딸하고 같이 탈북하는 게 위험하니까 내가 먼저 가보겠다. 그리고 진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아이에게 한국에 와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안전하게 좀 살도록 마음. 하고 싶었다. 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애기 아빠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중국에 살고 있고 중국에서 연락은 하세요? 가끔은 연락하는데 이걸 연락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고 네, 지금도 아침에 제가 학원 갈 때 어린이집 데리러 갔다가 저녁에 학원 끝나고 올 때도 같이 데리고 아이와 엄마가 같이 공부하네요. 그러면. 네, 저는 같이 배웁니다. 저는 같이 배우자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못 배웠으니까 뭐 같이 배워 나가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여장부라고 했는데 여장부 맞네요. 여장부를 뛰어넘는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못 찾겠어요 지금. 어떤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아니에요. 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땠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왠지 공기가. 네, 공기도 다르고 네. 왠지
아파트도 막 이렇게 막 넣고 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어요. 네. 그리고 불안한 게 전혀 없어지고 왠지 내 집에 왔구나. 7년 만에 7년 만에 내 집에 왔구나라는 내 집에 왔구나. 옛날에는 마음이 들었군요. 왠지 되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되게 왠지 불안한 감이 계속 이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매일매일이 그랬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도 막 그렇게 살았는데 왠지 한국에 막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왠지 내 집 같았어요, 되게. 그냥 안전하게 도착했구나, 집에. 왠지. 그러면 공항에서 인솔자가 나오잖아요, 뭐 국정원에서. 네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니 씨가 그 애 임신했다는 걸 알았었나요? 알았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대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조사도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게 받고 그랬나요? 임산부방 따로 주거나 그런 거 없나요? 없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냥 다 조사를 받았는데 안 힘들었어요? 그 애도 임신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죠. 조사 받을 때도 힘들었었고 제가 입덧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임신 우울증이랄까요? 그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두드러기가 나서. 근데 또 임신하면 또 한 곳이 약을 안 주더라고요. 약 먹으면 애기한테 나쁘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3-4개월 동안 이게 막 계속 긁으며 살았어요. 막 밤에 샤워하고. 가려워서. 그리고 임신하니까 막 옛날에 없었던 병이 막 생기고 되게 그게 보면은 임신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대. 그래서 애기 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막 계속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임신해서 일단은 왠지 좋았어요. 언제 태어날까 막 되게 상상되기도 하고 애기 모습이 되게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좋은 것도 보고 임신하면 좋은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동화책도 막 읽어주고 막 여러 가지 태교를 했군요. 태교를 혼자서 했어요. 국정원에서요? 네. 달라고 그랬어요? 이 태교하게 동화책 같은 거 좀 달라고 그랬나요? 책이 있거든요. 보면, 국정원에. 책도 좀 달라고 하고 항상 보면 임신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애기한테 더 좋대. 같이 배운대.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혼자서 아무튼 막 다 한 것 같아. 저 탄 거는 그냥 다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의 그 음식은 입에 잘 맞았나요? 너무 잘 맞죠. 저는 밥 먹으러 갈 때는 항상 1동으로 앞에 딱 서가지고 임산부야 나가면은 줄 서 있어 다 양보해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왠지 임신해서 되게 왠지 당당하고 왠지 밥을 많이 먹을 때도 왠지 창피하지도 않고. 2명이 먹으니까. 그럼요. 아기랑 같이 먹는 하면 밥 더 주세요. 막 국도 2개 가져오고 막 3개 가져오고 막. 그 보면은 그 설렁탕인가 그거 있잖아요. 한 3개씩 가져다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보면 항상 저를 또 챙겨주고 임신했다고 막 고기도 막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는 그냥 배부르게. 항상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더 먹고 그냥. 그래서 살 엄청 쪘댔어요 그때. 제가 지니 씨 딸을 봤거든요. 엄청 건강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뱃속에 뱃속에서부터 얘는 잘 먹었어. 정성을 들인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애가 아주 건강하고 되게 아주 새침대기예요. 딸이에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정말 예뻐요.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제 나 2명 먹어야 돼. 2명 먹는 양의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나는 하고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이제 가잖아요. 저희가 조사가 끝나면은 그때 그 가는 뭐 도중에 뭐 한국 그래도 뭐 사회라든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때 잘 왔구나.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그런. 저는 일단은 그 방콕에서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한국에 제가 딱 방콕에서 서원이 뭐였냐면 그냥 쌀밥에 된장국이 좀 빨리 먹고 싶다. 쌀밥에 된장국. 그래서 진짜 국정에 도착하니까 거기 서원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쌀밥에 된장국이 있었어요. 거기.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밥도 맘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저것도 그 하나원 딱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뭐 보면은 과일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산부라고 막 떡도 줘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들이 따로 챙겨줘요. 따로. 그래가지고 항상 왠지 좀 어린애처럼 먹는 데에 대해서 좀 집착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어리셨죠? 그때는 21살이었는데. 아니 그때는 어린 건가요? 애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막 과일도 먹고 싶고 여자애라 그런지 왠지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항상 먹는 거를 막 재지 않고 있으면 탁 진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아까 그 산을 넘을 때 4개월이었는데 국정원 하나원 거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언제 출산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그때
그 교육을 한 일주일 동안 받고 쉼터로 가라고 선생님들 쉼터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쉼터에서 한두 달인가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됐어요. 거기 이제 임산부, 만삭의 임산부들이 가 있는 곳이군요. 네, 거기 보면은 북한 분들 우리 딱 3명 같이 가 있었고 그 나머지 한국 어린애들이 가 있던데 조금 거기 가 있을 때도 조금 안타까움을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조금 왜? 가슴이 아팠어요. 되게 그때 보면은.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쉼터에 가 있었는데 거기 다 한국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쉼터란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 북한 사람들만 가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한 80%가 기혼모, 그러니까 미혼모라고 할까요? 미혼모 시설. 네, 그거를 제가 한 달 만에 깨달았어요. 네. 근데 한국 여성들이죠 다.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보면은 다 20살 이하예요. 어려요. 그 미혼모 연령이 20살 이하.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보면은 애들이 또 애기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애들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애기 딱 낳자마자 한 달 돼서 애들이 그냥 애기 딱 입양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 분들이 막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애기들 막 이쁜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길래 저분들은 그냥 와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입양하기 위해서 애들을 막 골라간다고 그렇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저 애들은 좀 좋은 분들한테 입양 가면은 좋을 텐데 혹시나 나쁜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될까 저 애기들은 되게 마음이 아파서 되게 왠지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돈만 있으면 진짜 애들 진짜 가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막 지금도 그 쉼터 막 찾아가고 싶기도 한데 그 쉼터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쉼터가요. 네, 그때 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애들이 막 입양 가고 하니까 좀 좋은 데 가달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좀 뭐 같은 엄마로서 입양 가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애를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남자니까 이제 그 느낌을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누나인데 이 누나가 애를 좀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는데 놀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다시는 애를 놓지 말아야지. 근데 애를 받는 순간 또 낳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애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어땠어요? 저는 애기 진짜 임신했을 때부터 끝까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게 애기 낳을 때는 그렇게 너무 힘든 걸 몰랐어요. 뭐 엄마들이 애기를 낳아봐야 알지 엄마 심정을 안다. 그 말을 제가 임신할 때도 알았었고 또 애기 낳을 때 제가 한 8시간 통증을 알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게 시간 간격으로 막 아팠다가 마지막에 한두 시간은 그냥 쭉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막 침대가 있는데 침대 올라가 있어서 침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배를 끌어안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뭐 생각이 들더라면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진짜 자살해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네. 산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막 배를 진짜 막 이게 왠지 막 기계를 나를 막 꼬는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옆에 뭔가 있었으면 진짜 자살해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딱 8시간 반에 선생님 와가지고 막 진짜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은 절대 안 본다고 했는데 남자 선생님 와도 그냥 빨리 낳게 해달라고 진짜. 왠지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 순간만은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그럼 옆에 계셨나요? 아니 없었어요. 엄마가 오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어머니도 근데 입원해 그때 있었다고요? 막 한편 아픈데 막 내가 이 아픈 모습을 엄마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다행이다. 모녀가 왜 이렇게 착해요? 아이고. 저는 그때 너무 다행인 게 엄마가 아파서 제 옆에 없었던 걸 너무 다행이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고통스럽게 8시간 아기 낳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진짜.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진짜 아기를 낳는데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는데 애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딱 낳자마자 딱 경살이 딱 요만했어요. 네. 요만해가지고 진짜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2.63이었는데 2.63. 네, 너무 꿈만 같더라고. 왠지 저게 내 딸인가 막 이렇게 지금도 막 신기해요. 막 드디어 가족이 생겼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팠던 건 다 사라지고 네, 아팠던 건 싹 사라지고 진짜 막 너무 감동스럽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저녁 때 막 7시, 8시 그때 보면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와요. 네. 가서 애기들 난 거 막 구경하다 보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엄마 아빠랑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할머니 막 할아버지 막 엄마 생각나기도 아빠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복 받아야 되는데 제가 혼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른 집 애기들은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막 욱스러우는데 저 애기는 막 혼자서 보고 있어가지고 지니 씨 얘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애와 함께 이제 하나원으로 나왔고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어떤 일을 주로 가장 먼저 했나요? 저는 식당 일도 했었고 회사 일도 했었거든요. 네. 네, 막 알바 곱창집에서 일하고 쭈꾸미집에서 일하고 막 고깃집에서도 막 일을 했고 했는데 주방이요? 아니면 서빙이요? 서빙. 네. 네, 서빙을 했었는데 저는 식당 일은 그나마 제가 중국에서 많이 해봐서 그래도 뭐 쉽게 정착을 하는 편인데 회사는 좀 한국에 와가지고 좀 처음이다 할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는 회사 일을 딱 하게 됐는데 그 핸드폰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네네. 보면 핸드폰 그 액정이 위에다가 필름을 올려놓고 오토를 찍는 거예요. 네네. 기계 돌아가면 이렇게 근데 그게 분량도 있고 분량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량 하나 넣을 때마다 와가지고 뭐 실장들이 와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한 달 만에 취직해가지고 진짜 일도 열심히 했어요. 쉬는 시간이 한 15분씩마다 하루에 한 3번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 안 나가고 계속 일만 했어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이게 표준 수량이 2,500개인데 저는 하루에 막 5,000개씩 찍었거든요. 1인당 하루에 2,500개를 해야 되는데 5,000개를 한 거예요? 표준 수량이. 근데 해야 된다는 딱 그건 계획은 없어요. 없어요. 표준 수량이. 근데 표준 수량 2,500개인데 저는 5,000개 찍었어요. 한 달 만에. 한 달만. 네,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근데 그 5,000개를 찍자면 거기서 한 4, 5년 일을 해야 5,000개를 찍을 수 있는 건데 숙련된 분들만 할 수 있는 숙련된 분들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아. 잘 할 수 없는데 저는 한 달만 해냈어요. 근데 불량품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량품은 하루에 10개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량품도 적게 나왔었고 그래서 옆에 언니들은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 너는 우리가 다 잘려도 너는 안 잘릴 거라고. 그래서 뭐 되게 당당해가지고 그거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언니들도 그럼 지니 씨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았나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북한 사람입니다. 공개를 했어요. 저는 어디 가나 그냥 북한 사람 조금 자랑스럽다기보다도 좀 당당하다 할까요? 나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날 보고 너 적당히 해라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들이랑 비교가 되니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그냥 우리를 맞춰가야 되지 니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니들 널 다 싫어한다고. 근데 뭐 싫어하거나 말거나 내가 일 잘하면 되지 진짜. 그걸 그냥 조금 언니들을 좀 말을 좀 무시했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딱 열심히 하면 이게 한 달 동안 꾸준히 되면 8만 원이 더 줘요. 보너스. 아, 그래요? 저는 4개월 동안 그걸 8만 원 계속 받았어요. 추가 수당. 추가 일 수당. 잘해서 주는 수당을 계속 받았고. 아니 표준 수량 넘었기 때문에. 네. 표준 수량 넘으면 8만 원을. 네. 근데 그게 하루만 넘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장돼야 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쉬는 시간을 그냥 이용해서 그냥 넘게 찍었어요. 그럼 5,000개를 찍었으니. 네. 그 2배 이상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 수량에. 네. 제가 그러니까 봤을 두 사람 일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됐어요. 그렇죠. 네. 8만 원 더 주는 걸로 끝날 그러니까, 문제가 네. 아니에요. 8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저는 쉬는 시간 쉬장 그냥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들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좀 쉬고 싶은데 옆에서 5,000개를 빵빵 네. 찍어대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2,500개 겨우겨우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너는 뭐 안 네. 쉬니? 안 쉬니? 네. 막 이런 말 되게 많거든. 너는 뭐 사람이니? 막 이런 말도 놀랐겠어요, 그분들. 많았었고 네. 좀 쉬라고 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는 그게 그분 같이 일하신 남한 분들한테 민폐였던 것 같아요. 민폐라기보다는 야 탈북민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오히려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모범이 되자 나는 탈북자로서 모범이 되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4개월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막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있는데 가는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혹시 뭐 쉬세요 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했어요? 거기 일하는
책임자인가? 팀장, 네. 책임자 네. 뭐 그런 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쉬러 가지? 갑자기 주말도 아닌데. 그래서 왜 쉬러 가지? 저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대답만 했어요. 쉬러 가니까 오늘 쉬는가 보다 했는데 주변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늘 쉬래. 언니도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이 한 10명 되거든요. 근데 5사람 다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신입사원들이 이게 정직원 아니면 다 자른대요. 일이 없을 때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직원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자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대요. 뭐 정직원은 자를 수가 없대요. 계약된 직에서. 아무리 신입사원이 일을 잘해도 뭐 일이 없으면 무조건 자른대요. 그게.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 일을 잘했으면 상관없대요. 정직원으로 뽑아줘야지. 그게 뭐 1년 이상 돼야 된대요. 근데 저는 4개월 만에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면 한 달 월급 계속 줘야 되니까. 일이 없어지니까. 네, 저는 정리를 했다. 네, 네. 신입사원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받은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르지? 그리고 대한민국- 실적도 분명히 보여줬는데. 네, 대한민국이 뭐지?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지? 왠지 실망감? 막 하늘이 막 이렇게 무너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늘이 막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막 갑자기 막 다음 달에는 이렇게 엄마 생활비 때 줘야 되고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딱 정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은 보면 집 월세도 나가야 되고 막 등등 여러 개 보험도 나가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안 벌면은 이게 어떻게 다 이게 막 구성이 돼야 되는지 갑자기 일감이 없으니까 너무가 막 언니들 갑자기 모아서 우리 커피숍 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잘린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잘렸냐며 소리 막. 그쵸. 5,000개 찍은 사람이 잘리면 2,500개는. 네, 그 언니들은 생각하고 있었대요. 잘릴 거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한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더 충격받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우리는 잘려도 너는 안 잘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언니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잘린다고.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봤을 때도 그 정직원보다 훨씬 일 잘하고 실적도 좋았고 어디 가서나 정착 잘하고 어디 가서나 막 관계도 좋고 이미지도 되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엄청 넘쳐가지고 근데 잘려가지고 조금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늘 무난한 것 같고 막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엄마 줘야 되지 막 그때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일도 못해서 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계속 드렸거든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때 좀 실망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잘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다음 달 생활비를 벌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쭈꾸미 식당에 취직했어요. 제가. 쭈꾸미 식당에. 네. 바로 다음 달에 돈을 엄마한테 생활비 줘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말고 바로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변에 근처에 있는 쭈꾸미 식당에 취직하게 됐죠.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또 거기는 또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만 없으면 진아야 누워 자 계속 자. 배려를 해주고. 네, 너무 딸처럼 이어가지고 일만 없으면 계속 누워 자래요. 자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네, 나는 그냥 출근하면 그냥 이것도 닦고 싶고 저것도 닦고 싶고. 근데 중고 있을 때는 사장님들이 일이 없으면 막 창문 닦아라, 뭐 밑에 닦아라, 쓸어라 막 그게 몸에 뱄네요. 네. 그냥 쉬면은 막 창문 닦고 이거 닦고 하는데 일하지 말래요. 그래 누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도 내가 북한 사람이다 당당히 밝히고 당연하죠. 사정 얘기 다 했어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한테? 네. 기특해 말게만. 사장님이 네, 기특하다고.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 새끼는 엄청 말 안 듣는다. 아들 새끼. 네, 막 그런데 제가 반대로 그냥 쉬어. 그냥 나 자. 그런 말밖에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아들한테는 일해. 진희 씨한테는 쉬어. 네, 그냥 자라고. 쉬어서 너 자 빨리 피곤하지 않아? 막 왜 이렇게 일하냐고. 계속 일을 안 줘도 계속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바닥 청소도 뭐 하고 주방도 뭐 닦고. 네, 밥 먹을 때도 항상 차별하지도 않고. 네. 중고 있을 때는 뭐 사장님들 먹는 거랑 우리 먹는 거 틀리거든요. 사장님들이 따라줘서 먹고 근데 여기서 일할 때는 벌써 이게 같이 와서 먹자고. 네, 뭘 먹어도 같이 먹고. 점심 되면은 막 어워이 되면 손님 오실 때 너가 뭐 먹고 싶지 않냐고 막 아시킨 데 사다 주고 막. 그래? 네, 별거 다 사다 줘요. 그래가지고. 딸처럼 여기셨네 사장님. 완전. 그럼 쭈꾸미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이 진희 씨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때 일할 때도 손님들까지 저 북한 사람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막 어때 막 팁도 막 주고 막 딸같이 막 여기 손님들 되게 많았었고 되게 올 때도 항상 보면은 넌 어디 사람이니 이게 말 언어가 잘 안 돼서 억양이 남아 있으니까. 조선족이에요? 아니 저 북한 사람인데요. 그 북한에서 뭐 먹다 왔어요? 막 이런 말도 내가 꼬침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뭐 그래서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막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있고 북한은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분들도 있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잘 사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일할 때는 딸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애기였는데. 그때는 엄마가 일을 못 하니까 집에서 애기를 보고. 애기를 봐줬군요. 네, 애기는 그러니까 그 한 달 만에 어린이집 보냈어요. 그래. 한 돌만. 네. 한 돌만이 무슨 어린이집. 덜 지나서. 네.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한 돌 지나서. 네. 그때는 걷나요, 애가? 그렇죠.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안 가져봐가지고. 제가 갖는 것도. 낳고 싶은가 봐요, 되게. 아직 아빠가 돼보지 않았어. 네, 맞아요. 네, 아빠가 돼보지 제가 않았어. 낳는다, 제가 갖는다 이상하네요. 한 돌 되면은 애가 아장하다 고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일을 하면 좀 숨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엄마 생활비 대주면서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식당 일 하고 또 다른 일들도 뭐 해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식당 일은 뭐 알바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으로. 직원으로. 그러면은 아까 쭈꾸미 식당 8개월 다녔다고 했는데 8개월 다닌 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수원에 있는 거 보면 갑오정리라고 엄청 커요. 손님이 하루에 많을 때 5,000명씩 오거든요. 갈비집.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그 식당, 쭈꾸미 식당이 동네 식당이라서 동네 그 장사라 가지고 폐업이 됐어요. 안 좋게도.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인테리어 사장님인데 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 큰 식당도 막 인테리어를 해주거든요. 그 사장님에게 그 관계가 되게 좋아서 일자리 없으니까 네가 그쪽 가 일해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군요.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일 잘하고 내가 확실한 사람이야. 일자리 없으니까 지는 언니가 일자리 없어 어떡하지 하면서 저를 그쪽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가서 한 4개월 동안 일은 안 힘들었어요? 5,000명들 다 또 이렇게. 진짜 너무 진짜 중고시도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명절이었어요. 그때 추석이었나? 추석에 다른 사람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뭐 보너스를 더 준대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진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발이 그냥 왔다 갔다 쉴 새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화장실에 누가 와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내가 쉬면은 이모들도 힘들어지겠구나 해서 쉬진 않았는데 진짜 근데 처음으로 느꼈어요. 와, 식당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구나. 근데 추석이다 보니까 막 손님이 막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냥 10시간 동안 계속 그냥 막 줄 서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야, 그러면 참 듣다 보니까 완전 뭐라 여성 영웅 북한 말로. 이 갈비집에서는 얼마나 일하다가 이제 또 옮겨 3-4개월 하게 됐는데 그때 또 아는 분을 통해서 3-4개월 일하다가 이만갑에 나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출연하게 돼서 일을 또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일할 때도 조금 어디 가서 인기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언니들이 간다고 막 몇십 명이 모아서 이렇게 막 서로 환송해 해줬군요. 어디 가서는 잘 되라고.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막 갑자기 정리들자 이별이구나 이런 말이 막 다와가지고 너는 어디 가서 잘 될 거야. 잘했어. 이런 고깃집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 평생 고깃집에서 일한다고. 그냥 기술 배워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한다고. 막 이모들이 막 이별해주고 막 진짜 너무 슬펐어요 또. 응원단이 많으시네요. 그 쭈꾸미 사장님. 나 인기 많아요. 수원의 사장님 종업원 왠지 언니들도 어디 가면은 그렇고. 되게 사람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좋고 되게 막 복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복이 있으셔요. 인복이 물론 이건 장난 아니에요. 이건 지니 씨가 노력해서 생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상대방의 태도가 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니 씨가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해준 게 지니 씨 또한 그분들한테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또 일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가 계속 커가요. 막 애가 커가고 하면은 막
그 애가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지금 애가 몇 살이죠? 5살이요. 5살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 엄마가 애들한테 주로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나중에 애가 생기면은 뭐 나중에 커서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 애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요?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야, 이름이 자애거든요. 네. 그래서 자야,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항상 해요. 지니 씨처럼 네, 되겠다. 저처럼 된대요. 그래서 네. 자야는 자야한테 내가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항상 물어보면 엄마처럼 될 거야. 엄마처럼 될 거야. 네. 항상 보면은 뭘 해도 뭐 치마 입어도 엄마처럼 입고 싶다고 뭘 해도 다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왠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왠지 거울 같아요. 애기한테 제가 거울 같아요. 왠지 잘해야 되지. 그래서 같이 배워야 되겠다. 왜냐면 북한에서 못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것보다 혹시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우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왠지 애기가 뭘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5살이면 이제 못하는 얘기가 없는 나이예요. 못하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막 다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왜?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싫어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기특해요. 되게 보면 말도 되게 잘 듣고 제가 촬영할 때 막 바쁠 때 있잖아요. 밤에 들어왔다 보면은 막 이불도 펴줘요. 애가요? 네. 몇 살? 다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네. 이불도 펴주고. 엄마 잘하고? 네. 이런 딸 낳고 싶네. 이불도 펴주고. 항상 뭘 해도 이건 엄마 거, 이거는 항상 보면 엄마 거. 엄마를 먼저 챙겨주려고 해요. 아니 지니 씨도 여기 9살 때부터 뭐 식구들 위해서 아동 노동하고 뭐 DNA가 있나요? 근데 딸도 그래요? 네, 왠지 뭔가를 하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막 TV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엄마가 좀 보자. 이게 막 애한테 막 떼려 쓰거든요, 제가.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엄마가 엄마네. 딸이 엄마네. 네, 그래서. 아니 5살짜리가 그런 양보 안 그래서 해요. 막 친구들이 나오면 양보 안 하죠. 저는 어이러면 애한테 어떨 때 양보 안 할 때 있어요. 내가 볼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알았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너희는 뭐야, 뭐. 딸이자 친구. 네가 딸이니, 뭐 자기가 딸이니 이렇게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어이러면 내가 하겠다면 알았다고 막 엄마가 봐, 막 이러거든요. 딸이 일찍 철드는 건가? 아니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니 씨 어머니께 또 이렇게 생활비도 드리고 어머니께 또 효도를 하니까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지 않나. 전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왠지 철이 빨리 들었달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되게 뭐 애어른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엄마가 너네들 똑같아 하면서 수준이 똑같다고 어떨 때 보면. 그리고 저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지니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계속 송금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도와줬었고 또 아버지랑 오빠. 그죠.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 대가가 없어 일하면. 북한에서는요. 맞아요.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도와주고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도와주다 보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 오빠한테 따로따로 보내나요? 같이 사세요 사니까. 지금? 네, 같이 살았는데 또 한 1년 전인가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오빠가 남았는데 또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가 오면은 돈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전화는 이제 그래도 좀 돈이 오빠랑 연락은 필요할 되고. 때마다 전화를 오거든요. 그럼 돈이 또 없네 하고 또 보내주고. 오빠는 그럼 결혼해서 아이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그 가족들을 또 지니 씨가 다 도와주는 거네요? 네네. 9살부터 그냥 가족을 먹여 살렸네. 지금도. 참 그러면은 지금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 지금은 제가 한국에 와서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냥 일을 해서 돈만 벌면 되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평생 할 수 있는데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왠지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언젠간 일을 하다가 그냥 계속 잘렸잖아요, 한번.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왠지 내가 배워서 내가 1인자 돼야 되겠다. 뭔가 뭔 직업에서라도. 그래야 자격증도 갖고. 자격증도 갖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식당 일 하다 보니까 좀 요리 쪽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고 또 요리를 하면 되게 왠지 즐거워요. 되게 보면 해서
가족이 딱 먹잖아요. 그러면 맛있어 하면은 왠지 되게 뿌듯하고 되게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요리적으로 좀 빠삭하게 네, 뭐 다양하게 뭐 지금 한식 조리를 배우고 있는데 막 네. 이거 한식 끝나면 막 반찬 조리사, 막 중식, 양식, 일식으로 다 가려고. 다 따보겠다. 네, 근데 네. 올해는 딱 2018년도에 계획은 3가지예요. 보면 한식 조리사, 반찬 조리사, 중식 조리사 이걸 예, 따보려고 네. 지금 하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 이만갑에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저 뭐 촬영하면서 계속 음식은 일단은 음식을 재료를 딱 주면은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냥 메뉴가 딱 나와요 머리에서. 머릿속에서요. 네. 바로. 제가 네. 그때 지니 씨가 갖고 온 만들어 온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방송용이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아니, 제가 한 사람들 거죠. 먹인다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온 거예요? 방송용이고요. 많이 해와요. 음. 그래서 방송도 하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아 또 그러니까 이게 야,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자격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요리 준비하고 했는데 자격증 딴 거는 없어요? 이미 네. 아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이게 운동에 대해서 미친 것처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릴 때 보면 6시면 무조건 깨워요. 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네, 나 피곤해 죽겠는데 더 자고 싶어요. 네. 근데 아빠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아, 되게 고맙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워요. 그때는 막 진짜 좀 더 잘 거야. 그래서 이걸 막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때 6시 되면은 그 우리 집 앞에 보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10바퀴 돌게 와요. 운동장을요? 네. 10개 여자를 네. 네. 아니 오빠랑 저랑. 오빠랑 둘이서 이렇게 아니, 열 바퀴를 오빠는- 돌게 하네. 오빠는 운동을 싫어해요. 그럼 오빠는 설렁설렁해요. 오빠는 아빠가 안 보면은 이게 보면 둥그렇게 돌게 아 컷은 가운데 중간을 이렇게 찔러와요. 네. 근데 저는 아니요 다 돌아요. 10바퀴 딱 돌고 철봉시키고 여자를요? 네 철봉시키고 푸시업 시키고 다 시켜요. 야. 한두 시간 계속 운동시키거든요. 이게 일상이에요. 땡 하면 운동 알았습니다 하고 10바퀴 돌고 오빠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딱 찔러가요.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보면 항상 이게 막 그 나무 있잖아요. 살구나무 알아요? 살구나무 네. 네. 올라가고 백살구. 네. 북한의 살구는 익은 거를 벌 수가 없어요. 익기 전에. 여만할 때부터 애들 다 따먹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오빠랑 저는 딱 살고 따라가면 오빠는 밑에서 막 보고 제가 올라가요. 그 바뀐 거 아닌가요? 바뀌었어요. 다른 집은 오빠들이 네, 올라가는데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망딱 보면 제가 막 따가지고 오빠는 내려보내주거든요. 근데 오빠 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막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온다고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혼자서 막 뛰어요. 알려주셔서 동생은 있는데 본인만. 본인 네. 도망친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나무 위에 있는데 네. 본인만 도망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 받았어 하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밑에 다른 사람이 왔네. 단속한 사람 와가지고 너 딱 걸렸어 하고 하루 종일 일만 더 시켜요. 풀 뽑기 막 이거 시키고 저녁에 아침에도 키면 저녁까지 일하다가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화 안 나요? 다른 집안에는 오빠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아니 오빠 보고 뭐라고 그래야죠 네. 그러면. 근데 오빠가 조금 어릴 때요. 조금 안 좋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게 친부모 손을 자란 게 아니라 또 안 좋게 또 입양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을 조금 구별해요, 북한은. 아들한테 잘하고 딸은 조금 이렇게 막 시집가면 잘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때 입양됐는데 아들, 딸이 입양됐는데 아들만 잘해주고 엄마를 이렇게 좀 천대했었나 봐요. 아, 예. 차별을 엄청 심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은 남자는 그냥 무시하고 딸만 잘해줘야 되지. 그래서 엄마가 일단 저희 집은 무조건 입는 거 먹는 거 일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입고 오빠한테 물려줘요. 그것도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먹는 거, 입는 거 물질적이라기보다도 마음적으로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저를 엄청 미워했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어릴 때부터 제보다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자랐거든요, 오빠가. 그래서 조금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오빠가 몇 살 차이에요, 오빠랑? 2살 차예요. 2살 차이.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방을 가면은 장사하러 가면은 며칠 동안 집에 없어요. 그럼 네. 오빠랑 둘이 어릴 때 항상 둘이서 이렇게 살면 제가 오빠랑 풍기 돌리고 내가 밥을 하고 이렇게 어릴 때 항상 오빠랑 둘이 살았거든요. 장사하러 가면은. 네. 그래서 오빠가 저를 기합을 딱 줘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또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는 밖에서는 엄청 세요. 근데 집에서는 집에서는. 엄청 네. 오빠 하란 걸 다 해요, 그냥. 아니, 맞아대거든요.
이 벽돌을 들고 저를 뭐 때리겠대요. 또 무서워가지고 네네 하면서 오빠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 저는 어린 시절 기억하면은 부모보다 오빠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오빠가. 예. 아. 근데 또 반대로 오빠는 집에서 엄청 저한테 센냐지만 바깥에 나가서 계속 맞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나가서 때리고 동생이 오고. 또 네. 동생도 나와가지고 또 왜 오빠를 때렸나 따지고 들어가지고 또 한바탕 때리고 들어와요. 또 하루는 이렇게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가족들 데리고. 네. 제가 날 때려가지고 피도 났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근데 네. 딱 와보니까 엄청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아요. 네.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고 동생한테 맞고 들어가지 왜? 네, 또 그런 적도 네. 되게 종종 가다 있었어요. 아니 저는 만약 네. 제가 만약 형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부러움 없어. 네. 네, 겁날 거 아무것도 진짜 없다.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네, 근데 오빠는 누나도 아니 동생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체육을 좋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떤 자격증 딴 게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체형관리사는 일단 운동을 하면은 체형관리사가 붙어요. 운동하면 일단은 그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먹는 것도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체형관리사가 또 이렇게 음식에서도 관련돼 있는 거라서 음식에 대한 거는 제가 다 따보려고 일단은 체형관리사 먼저 땄고 또 운동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음식 자격증 딴 다음에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려고. 헬스 트레이너. 네,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그쪽 관련돼 있는 거는 그냥 아주 그냥 다 따보려고. 그러니까 먹는 거와 운동을 먹는 거와 엮어서 운동을 엮어서 같이 가야 돼. 엮어서 네. 아예 종합 관리를 해주겠다 종합 관리를 이런 아주 얘기군요. 야, 나중에 걸어다니는 자격증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몇 개 따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은 그죠. 인기 많겠어요. 나중에 네. 그 뭐 지니 헬스클럽 뭐 이런 이름 내면 저 갈게요 거기. 아, 네, 오세요. 네, 내면 진짜 갈게요. 꼭 와야 식단 돼요. 조절부터 해가지고 네. 운동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걸 다 네, 진짜. 해주는. 네. 와, 놀랍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은 지금 요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큰 식당을 차려서 네네. 네, 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한국에 와서 이게 북한 우리 같은 탈북자분들이 일자리 내에서 엄청 차별을 많이 받아요. 네. 저는 옛날에 좀 느꼈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요즘에 와서. 네, 근데 밑에 집 언니가 있는데 이게 우리 그 동네에서 네. 지금 마트가 오픈됐어요. 근데 네. 사람을 이렇게 찾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광고를 붙였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더래요. 아. 그래서 왜 안 된다 하니까 언어가 안 돼서. 아 언어가 안 돼서. 한국 사람한테 북한 사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고. 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가서 막 거서할까 이런 마음도 막 들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받구나. 그러니까 나이 좀 어린 사람들은 그나마 한국에 빨리빨리 정착돼가지고 네. 일자리 같은 건 고생을 안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쉽지 분들은 않겠죠. 이게 언어가 안 되기 네. 때문에 완전 대놓고 차별해요. 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통일되면 진짜 내가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진짜 나를 이렇게 예, 진짜 열심히 배워서 내가 실력이 되면 이게 식당을 차려서 차별 없이 누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아. 예, 식당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예,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핸드폰 회사에서 잘렸을 때 네. 그리고 그 밖에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온갖 그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일은 막 일할 때 보면은 막 돈을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보면 특히 한국에 보면은 막 밤일, 네, 유흥업소. 유흥업소. 아 그런 데들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을 거예요. 아마도 돈을 많이 주니까 유혹되잖아요. 한 시간 일하면 몇만 원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하다가도 그 내 이미지가 애한테도 본받을까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딸한테도 좀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할 때마다 딸을 보면은 다시 돌아와요 내가.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변화는 있어도 변함 없게 살자고 항상 이게 마음 다짐하고 있어요.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기둥이네요. 네, 막 네, 너무 힘들어 하다가도 딸 보면은 다시 힘썼고 다시 삐뚤어질까 생각하면은 딸 보면 다시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그 아까 요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식당을 내면은 나만의 요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내가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혹시 요리 한 가지 있나요? 저는 요리하면은 무슨 재료를 딱 앞에 갖다 놓으면은 메뉴가 나와가지고 다 해요, 그냥. 네. 그냥 막 해요 이렇게? 왠지 자신감이 있어요. 왠지 제가 촬영할 때도 보면은 음식할 때 제가 한 가지 딱 유일한 게 뭐냐면 맛을 안 봐요. 본인이 먹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먹어보지 않아요. 네. 얼만큼 넣으면은 맛이 딱 간이 나오겠구나, 맛이 나오겠구나 딱 느낌으로 해요. 진정한 그래서 손맛이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오빠 그 촬영할 때가 최수정 막 네. 이상민 보면 맛을 안 봤는데 야 짜겠다 그만 넣어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믿어봐요. 그리고 딱 먹어보면 맛이 나와요. 그럼 막 이래요. 막 손가락으로 이래요. 네, 막 이래요 진짜. 야. 아직 거짓말 아니고 그 방송 보면 아는데 네. 요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맛을 안 봐요. 그래서 타고난 거네요. 너는 그냥 그러면. 식당 차려. 네.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요리학원 다녀서 재료를 주면 뭘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네. 고민이 우선 없어요. 그리고 맛도 안 보고 했는데 맛있기까지예요. 근데 지금도 야. 제가 지금 요리학원 다니는데 16명에서 요리 배우거든요. 선생님은 아줌마 맞네, 아줌마. 요리학원 원장님이 지니 씨 보고.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 네. 근데 일단 저는 애기 있다 소리는 안 했으니까 네. 아줌마 맞네, 아줌마. 하는 게 너무 능숙하니까. 너 결혼했지? 아줌마 맞아. 네, 저거 주부래요. 갑자기. 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딱 처음에 첫날에 그러는 거예요. 칼질 할 줄 아세요? 빠바바박 쓰니까 네, 놀랐겠네요. 할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합니다 하니까. 해보라고 그러면. 아니. 네. 잘합니다 하니까 그냥 웃으며 지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딱 이렇게 메뉴를 딱 써놓고 배워져요. 근데 할 때 보면 시간도 제일 빠르고 이쁘기도 제일 이쁘고 하니까 주부 맞네 주부. 너 결혼했지? 막 이래요. 아니요 하면 했구나 했어. 그래서 그 일부에서 네. 그 중국에 계실 때 그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영상을 보고 네. 노래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한국에 네. 와가지고 혹시 그 사람들 만나봤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촬영하면서 그 잘 살아보시는 프로그램 네. 촬영하면서 그 최수종 최수종 씨 제가 만났어요. 예. 엄청 좋아하던 그 정도전 보다가 정도전에서 그쵸? 네, 엄청 팬이었고 진짜 네. 왕 같은 분이잖아요. 그쵸, 명령도 하셨죠, 예, 왕. 장군 같은 분이신데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왕건으로도 나왔었네요. 그치. 그러고 보니까. 항상 네.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말하면 장군님이죠. 네. 제가 어릴 때 그 장군님 하면은 진짜 장군님 만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똑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왕 같은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그걸 만나게 돼서 와 이게 막 실화구나. 실화구나. 예. 대한민국에 오면 다 가능하구나. 예. 네, 그런 걸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네. 그냥 소박한 꿈이었고 네. 그냥 뭐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한국에 오니까 왠지 내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럼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팬입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했죠. 뭐라 그러던가요? 최수종 씨가. 나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 많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진짜 너무 진짜 놀라웠어요. 되게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팬이었던 사람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거기다가 탈북자고 얼마나 또 그러게요. 최수종 씨 입장에서는 각별했겠어요. 그러게요. 저 그래서 막 아빠라고 제가 막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지금도 막 아빠 딸로 막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동민 오빠도 제가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고 네. 네, 그래서 동민 오빠도 되게 막 왕자 같은 분인데 왕과 왕자. 네, 왕자 네. 같은 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노래 네. 사람들도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막 가족처럼 지금도 막 정민 오빠라도 막 가끔가다 연락하거든요. 제가 막 생일 때도 막 와줘요. 정민 오빠는 특히. 진짜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거네요. 연예인 시간 없는데 정말 지니 씨한테 찾아와서 오빠 내 생일에 올 거지? 하면 가야지 하면서 촬영 끝나고 다단계가 바로 왔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정민 씨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해줬을 때 네. 그 가장 뭐랄까 출연진들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 혹시 있나요? 이거는 정말 맛있다. 이건 진이야. 이건 진이 거다. 진이만 할 수 네. 있다. 제가 쭈꾸미 식당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쭈꾸미 하면은 처음에 막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에 남은 그 국물 네. 야채가 있어요. 네.
거기다 막 제가 또 가위질을 엄청 잘해. 가위선이라까지 다 불렀거든요. 가위손. 예. 네, 가위선. 가위손. 가위 따따따따 하면은 그 남은 국물에다가 깻잎을 막 썰어서 콩나물 막 넣고 네. 비빔밥을 하는데 그 비빔밥도 그 기술이에요 보면은 볶음밥, 비빔밥. 볶음밥. 네, 볶음밥을 하면은 네. 딱 적당하게 딱 해야 되지 아니면 막 질복하거나 네. 조금 너무 꺼들꺼들하면 또 맛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자작자작하게 네, 해야 예, 되는데요. 그래서 막 이거는 그냥 진이 아니면 할 수 없겠다.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 네, 그래서 막 TV에서도 막 팬들도 막 언제 그 쭈꾸미 볶음밥 먹을 수 네. 있냐고. 예, 막 그렇게. 저희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베나 TV가 내년 막 네. 여름쯤에 네. 어디 산 같은 그런데 이제 피서를 갈 때 네. 음식 잘하는 분들 같이 가고 또 그 시청자분들 또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통일 피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산에 갖다 놓으면 그냥 네. 자신 있어요. 그냥 아무나 다. 죄송해요. 일만 들어가지고 지금 막 PD분들하고 국장님이 지금 막 인상이 그냥 그래. 아니 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리 네. 프로그램도 네, 하고 네. 뭐 그러자 이런 살 말씀이시죠. 아니면 팔떡이행 하는 거죠. 네. 그냥. 요리조리 피서 뭐 이런 네. 식으로. 사람을 다 뜯어가지고 그냥 막 다 넣고. 그러면은 그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이제는 몇 년? 한 5년? 4년 됐어요. 4년 돼 가잖아요. 네. 그럼 4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정착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도 있고 또 잘 정착하셨고 지금 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한국사에 빨리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좀 제발 좀 내 자신 돼서 속이지 말고 나는 북한 사람이다 하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당당해져라. 조선족이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왠지 저는 저로서는 조금 이게 막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왜 조선족이라 하지?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좀 도와주세요. 먼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조선족이다 하고 조금 이렇게 막 나를 막 숨기면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겠다 이게 마음이 없거든요. 솔직히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좀 어려우니 모르는 점도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먼저 손님이고 도와주고 제가 또 열심히 정착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좀 어디 가서나 저는 북한 사람인데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좀 정직하게 좀 당당하게 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을 좀 꼭 해주고 싶어요. 진희 씨 경험에 의하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밝혔을 때 차별하는 사람보다는 친절하게 해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얘기군요. 그죠. 그러니까 왜 주변에 언니들랑 가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너는 그냥 밝히지 말라고 회사에서 일할 때 좀 많이 느꼈거든요. 차라리 그냥 너는 한국 사람이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북한 사람이라 하냐. 저는 저를 속이기 쉽지 않고 저를 내 자신을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피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았고 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해서 저는 항상 막 응원의 메시지도 항상 막 매일같이 지금도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면은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뭐 당연히 뭐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차별한 사람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대부분 조금 숫자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도와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열심히 살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 2시간 동안 장시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출연한 소감이 궁금해요. 왜냐면은 진희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만갑도 출연하셨고 또 잘 살아보세도 출연하셨는데 한번 소감이 어때요? 베나 TV 출연 소감이? 저는 막 TV 옛날에도 막 출연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막 떨리거든요. 네네. 솔직히. 근데 이게 와서 처음에도 막 떨리긴 했는데 이렇게 막 완전 막 옛날에는 이렇게 막 내 자신 이렇게 완전 솔직하게 말할 공간이라기보다도 네. 막 여유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와서 진짜 탈탈 그냥 털어놓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탈북의 분들에게 네. 조금 열심히 좀 살고 조금 정직하게 살면은 진짜 주변에서도 인정해준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금 힘내시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진짜 너무 2시간이라는 게 이제 1시간에 촬영한 것 같고 너무 짧게 촬영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많죠. 네. 저는 막 보면은 사람들이 너는 그냥 한 책이다. 네. 책 하나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진짜 2시간 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한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차차 기회 되면은 뭐 알려드리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네. 엄마잖아요. 네. 나중에 내 애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바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제 딸이 뭐 너무 뭐 좋은 사람들 시집가게 간다는 것보다도 조금 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느껴본 거는 일단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을 아껴준 사람이 좀 잘 살면 좋겠고 일단은 정직하게 착하게 행복하게 그냥 네,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진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이 살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 속에 그 진희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 진실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탈북민 후배님들께서도 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면은 좀 더 빨리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진희 씨가 그 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준비도 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명언 같은 말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이 살자.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말이 되죠.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드시면 돼요. 네. 오늘 하나 배웠네. 좀 많이 배웠네. 그 카톡 프로필 메시지도 그거를 네, 저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